스피커 제품군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첫 번째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200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가 AMT 고성능 AMT 리본 트위터를 달고 있으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상품성을 완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 100이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드 100이 6.5인치 정도, 6.5인치나 6.8인치, 6.5인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6.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상당히 고성능, 오디오적인 쾌감을 표현하는 고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동급 최강이 맞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급이라는 것은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격대, 이게 이제 어떻게 스포츠로 보자면 체급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별다른 얘기가 안 하더라도 스포츠에서 체급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선수가 이 체급에서는 최고예요. 이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예요. 이 선수가 랭킹 1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체급 이야기를 안 해도 랭킹 1위라고 하면은 그 체급에서 1위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동급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격 대비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뭐 2배, 3배, 5배 이렇게 넘어가도 최고다. 왜 저렇게 과장을 하나? 그렇게 굳이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200만 원대 초반의 스피커 치고는 그런 오디오적인 음질의 향상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골드 100을 우퍼 유닛을 하나 더 붙여서 톨보이형 스피커화 시킨 게 바로 골드 2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드 200이 지금 이 제품도 사용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다라고 해요.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골드 100을 구매하실 수 있는 비용에서 몇십만 원만 더 추가를 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같은 데서 사용하실 때는 골드 200을 사용하시면 어쩌면 딱 맞을 수도 있겠죠. 골드 300하고는 체급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왜 그러면 골드 300은 우퍼 유닛이 8인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의 중량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제법 나요. 근데 앰프가 동일한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은 오히려 골드 300은 중저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저음에 치고 빠지는 다이나믹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골드 200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 200이 가성비가 좋은 톨보이형 스피커예요. 지금 상태가 좋은 골드 200이 나와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다음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오디오 벡터의 QR5 제품이 화이트 버전도 있고 블랙 아이글로시 버전도 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가 싶습니다만은 가격이 아무래도 모니터 오디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네요. 중고 시세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닛의 구성은 방금 소개해드린 골드 200하고 비슷한데 이 제품도 특징이라면 AMT 리본 트위터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죠. 과거에는 AMT 리본 트위터가 좀 고가였고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었기 때문에 AMT 리본 트위터를 탑재하는 스피커를 쉽게 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오디오 벡터와 모니터 오디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오디오 벡터가 장점을 이야기하자라면은 BMW하고 음색 성향이 많이 비슷했습니다. 이 AMT 트위터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장점이라면은 상당히 순하면서도 밸런스감이 좋은 자극이 없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라면은 아주 답답하리만큼 심심한 사운드가 될 수도 있다. 소리의 강약 표현이 좀 약하다. 소리가 좀 살짝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다. 그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섬세한 느낌이나 순한 느낌이나 촉촉한 느낌 이런 것들은 오디오 벡터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오디오적인 쾌감, 소리의 강약 표현, 테크니컬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모니터 오디오가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가격이 오디오 벡터가 좋아요. 지금 AMT 리본 트위터 빼고도 미드레인지 우퍼 유닛이 3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닛의 구성이 탄탄하고 균형 잡히면서 크기가 작지 않은 톨보이 스피커 게다가 하이그로시 버전인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AMT 리본 트위터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 가격이면 그냥 뭐 별 고민 없이 그냥 사서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도 꽤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프로악의 DB3라는 북실프형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도 지금 사용 기간이 몇 개월 안 돼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악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영국 스피커 제작사들 중에 영국의 최대 공영방송인 BBC 방송국의 스피커를 납품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제작했던 스피커 제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악도 그런 이력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납품이 되었는지,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스피커를 제작을 한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 BBC 방송국의 스피커를 납품을 했던 스피커들은 그 균형 잡힌 사운드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납품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납품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모니터적인 사운드, 균형 잡힌 사운드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 잡힌 사운드, 그러니까 음색이 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걔네들끼리는. 근데 프로악 스피커는 그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음악적인 착색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악의 고급 북실프 스피커의 계보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프로악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스피커는 리스폰스 1SC라는 북실프형 스피커가 있었죠. 그 스피커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의 북실프 스피커였고요,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의 프로악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스피커인데, 후속 기종으로 D1이라는 북실프 스피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DB1이 나왔고 DB3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면 갈수록 D1까지는 구동이 어려웠었는데 DB1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구동이 한결 쉬워지도록, 그러면서 소리의 배음의 표현 능력이나 소리의 하모니컬이나 잔향감이나 소리의 풍부한 섬세함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진 스피커가 이 DB 라인업, DB1이나 DB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깊이는 깊지 않더라도 좌우 폭이 과거형 스피커에 비해서는 약간 더 넓어진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사운드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가 약간 반듯반듯한 사운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착색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프로악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악의 옛날 모델들을 더 좋아해요. 약간 옛스러운 스타일의 음색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악이 리본 트위터가 달려있는 모델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프로악의 일부 구동이 어렵지 않은, 소리가 너무 묵직하지 않은 프로악이, 사실 그 D1 이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D자만 붙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소리의 배음이 부족해요. 오히려 너무 다부진 소리가 나와요. 근데 DB1하고 DB3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미로우면서도 감성적인 그런 음악성을 재생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습니다. 가격도 스피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스피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태가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나쁠 이유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뭐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매력적인 음색의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스피커는 하베스의 모니터 30.1입니다. 하베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실상 BBC 모니터형 스피커를 제작하는 전통 영국 스피커 제작사입니다. 대표적으로 HL5 라인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컴팩트 7도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모니터 30.1도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컴팩트 7하고 HL5가 성향이 약간 비슷하다라면은 모니터 30.1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 컴팩트 7하고 HL5가 통울림이 좀 많은 스타일이고 좀 그 착색이 있는 스타일이라면은, 그나마도 모니터 30.1 같은 경우는 약간 소리가 정확하면서도 다부진 음을 내면서 좀 더 모니터적인 스타일의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하베스 모니터 30.1이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평가가 좋아요. 아마 스테레오파일즈에서 A클래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스피커일 겁니다.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는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하베스 모니터 3.1이 우리나라 가격보다 미국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모니터 30.1이 미국 가격은 600만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고급 스피커입니다. 일단 모니터 30.1은 다른 일반 북실프 스피커하고는 다르게 저는 박스형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8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영국제 스피커라든지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생긴 스피커들 중에서도 8인치 이상의 우퍼 유닛을 탑재한 스피커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커봤자 6인치, 6.5인치 그 정도가 한계치이고요. 그리고 BBC 모니터 스피커처럼 생겨있는 이런 소형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6인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퍼 유닛이 작으면 그만큼 소리가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8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는 소리의 깊이감이나 풍부함이나 그런 측면에서 판이하게 다르죠. 완전히 체급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톨보형 스피커는 왠지 내 느낌하고는 약간 다르고, 톨보형 스피커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보다도 오히려 저음의 울림이 더 많이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저음으로 인해서 너무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박스형 스피커 같은 경우는 특유의 통울림을 이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감미로운 사운드, 풍부한 잔향미와 감미로우면서도 좀 뭔가 좀 나긋나긋하고 섬세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많이 재생을 하는데, 특유의 그 통울림과 함께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스타일의 음악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고 시세대로 나와 있는데 상태도 좋은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톨보형 스피커에는 본인이 좀 반감이 있지만은 이런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정통한 영국제 BBC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모니터 30.1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스피커는 PMC의 2524i입니다. 재밌게도 지금 계속 영국제 정통 BBC 모니터 스피커를 납품을 했었던, 혹은 그런 스피커를 제작을 해왔던 스피커 제작사 위주로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PMC가 대표적으로 사실상 BBC 방송국 혹은 영국 및 전 세계의 레코딩 스튜디오에 스피커를 가장 많이 납품하는 제작사인 것이죠. 지금 이 20 시리즈가 3세대 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버전은 소리가 약간 뻣뻣하게 재생이 되었다라면은 25와 25i는 얼추 비슷한 성향이에요. 초기 버전은 소리를 이렇게 풍부하고 깊이감 있고 강력하게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스피커였다면은 25가 되면서부터 소리 성향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고요. 25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쉬워지면서도 소리의 반응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아진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MC 스피커 같은 경우는 초기형 버전보다는 요즘 스피커를 월등히 더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25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PMC 스피커답게 밸런스감이라든지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소리의 균형감이라든지 그 어떤 장르의 음악을 재생을 하더라도 밸런스가 틀어진다라거나 소리의 완성도가 변한다라거나 그런 단점이 없어요. 다른 스피커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뭐 팝 음악이라든지 댄스 음악이라든지 전자 음악에는 좀 약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전자 음악이나 대중 음악이나 팝 음악이나 뭐 이런 쪽에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이나 이런 어쿠스틱 음악에는 좀 더 안 맞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PMC 스피커는 그런 경향이 없어요. 현존하는 최고의 밸런스 지향적 스피커이면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오락가락하는 특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25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앰프도 별로 가리질 않아요. 앰프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앰프를 사용을 해도 본연의 성능이 충분하게 잘 나와주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평점을 낸다, 단점이 적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평점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변수대로 채점을 하더라도 가장 평점이 높은 스피커가 어쩌면 PMC 스피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PMC 2524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제품들이 너무 오래된 고장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관 상태가 안 좋은 제품은 소개를 이번 영상에서는 안 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524i 같은 경우도 사용한 지가 몇 달 안 된, 지금 뭐 한 3개월이 안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1개월이 안 되었다나? 아무튼 매우 짧습니다. 신품하고 거의 진배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 것과 같은 상태의 제품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천드릴 만한 소스기기 중고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오랜더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더 제품도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가 꾸준히 나오긴 하거든요.
오랜더 지금 A200이 일주일 사용 제품,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지금 오랜더 제품도 라인업이 많잖아요. A200 있죠, A15 있죠, A20 있죠, A30 있죠, 또 N 시리즈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가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것 같은 중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A15도 이 제품도 거의 뭐 한 달 뭐 그 정도 사용한 걸로, 거의 뭐 사용을 거의 안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A200이 오랜더 제품 중에서 DAC가 내장된 제품 중에서 약간 하위 라인업이라면은 A15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고급 라인업이에요. 사이즈도 보면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늠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사이즈는 A15가 좌우폭이 좀 더 큽니다. A15는 거의 풀 사이즈고 A200은 그거보다는 살짝 더 작은 사이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DA10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A15가 조금 더 아날로그 헤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15는 오랜더의 최초 DAC 탑재 제품인 A10이라는 제품이 있었죠. 그 제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A200보다 음질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려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A200을 살 것인가 A15를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으로 봤을 때는 A200이 실버 색상이고 A15가 블랙 색상입니다. 사실 뭐 오랜더에 대해서는 뭐 별달리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랜더는 구매를 하시면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활용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놓이는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가격이 신품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중고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상태 자체가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10% 이상 싸게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들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벨칸토의 E1 DAC 2.7과 E1 스트림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세트로 판매가 되거든요. 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벨칸토를 예전 구형 제품부터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벨칸토는 실력이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식상 가격은 비싼 제품인데 크기가 작으면 거기에서 오는 손해 감점 요인이 좀 있죠. 시각적으로 너무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좀 그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가격이 같으면 좀 더 큰 사이즈의 폼나는 제품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벨칸토가 좀 손해를 보지 않느냐, 평가절하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벨칸토가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수출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기보다는 미국 시장 자체에서 경쟁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가격은 합리적인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품일 때는 약간 비싼 듯하게 느껴지지만은 중고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템이 바로 벨칸토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벨칸토가 기본적으로 이 스위칭 방식, 클래스 D 방식,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예요. 유럽으로 치자면 린데만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의 회사인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의 제품을 제작한 제작사 치고는 역사도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DAC 같은 것도 잘 만들었고요. 스트리밍 플레이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파워앰프, 스위칭 클래스 D 방식의 파워앰프도 보기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꽤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DAC 제품이 저는 음질이 좋다라고,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멋진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완성이 되는데, 스트리밍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한 범용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불편함은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덩어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덩어리 가격 아닌가? 그런 오해가 될 정도로 저는 가격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이 맞아? DAC 하나 가격 아니야? 벨칸토가 이렇게 쌀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두 덩어리 가격 치고는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DAC를 따로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구매를 하셨을 때는요, 독립적인 DAC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USB 입력 단자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따로 있고 DAC도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DAC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거의 지금 가격이 하나 가격이지 않는가, 이 가격이면 하나 가격 아닌가 오해가 될 정도로 가격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칸토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은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다음 제품은 마란치의 SA15S2입니다. 가격 좋네요. 가격 좋아. 거의 뭐 거저입니다. 새거 가격 생각하면 거의 거저입니다. 일본 브랜드 중에서 CD 플레이어를 그래도 가장 열심히 만들어 온 회사가 마란치라고 볼 수 있죠. 마란치에서 한 등급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에스테릭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로 가격이 겹치질 않아요. 비싼 제품은 에스테릭이 만들고 그 바로 아래 가격대의 제품은 마란치가 훨씬 가장 많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CD 플레이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마란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란츠가 가격에 비해서 만듦새가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해요. 그래서 좀 비싼 제품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SA15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가 이게 디지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네트워크 스트리밍으로 음을 재생을 하면은 확실히 CD나 LP에 비해서는 소리 성향이 약간 들뜨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마란치 SA15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소리가 묵직하면서 밀도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배가 있는 분들께서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소리가 가볍다라고 느끼실 경우에는 CD 플레이어 하나 장만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신품으로 구매할 만한 CD 플레이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으로 CD 플레이어를 사봤자 성능 자체가 별로 권장할 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SA15S2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고장이 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거의 거저 가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중고티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마란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란츠 SA15급, SA15가 마란츠 11, 마란츠 10, 그러니까 마란츠 최상위 기종의 바로 아래 기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만듦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거저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품은 누프라임의 스트림 9입니다. 이 제품도 거의 사자마자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시느라고 내놓은 제품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누프라임이 아까 제가 벨칸토 설명을 드렸는데, 벨칸토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성격의 오디오 제작사인 것이죠. 디지털 변환 기술, 신호 변환 기술, 그리고 전원부 설계 기술에서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트림 9 같은 경우에는 누프라임에서 만든 최신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업샘플링 기능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업샘플링 기능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의 업샘플링 기능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업샘플링을 하면은 음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업샘플링을 하면은 소리가 좀 더 까끌까끌해지는 거예요. 더 경질이 돼, 더 소리가 가벼워져. 스트림 9으로 업샘플링을 하게 되면요, 소리가 정말 미려해집니다. 미려해져요. 해상력이 좋으면서 소리의 입자감이 더 좋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과거의 업샘플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입자를 이렇게 더 여러 개로 나눠 놓는다라는 게 업샘플링이거든요. 근데 여러 개로 나눠놨는데 그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게 거칠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직되게 느껴지고, 더 칼칼하게 느껴지고, 좀 퍼석퍼석한 빵처럼, 빵가루를 이렇게 부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디지털 사운드가 되게 실망스러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스트림 9은 업샘플링 기능을 사용을 하면 확실하게 소리의 입자감이나 해상력이 더 향상이 되면서도 소리가 굉장히 미려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 아마 이 가격대에서 해상력과 소리의 입자감과 소리의 미끈함이 가장 잘 유지가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지만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음질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DAC가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브랜드의 DAC9X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DAC가 있습니다. 이 DAC9X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크기나 디자인 컨셉도 똑같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뮤직 시스템, 네트워크 플레이 시스템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로서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 DAC나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제작을 해왔던 쏨 오디오의 1000SQ라고 하는 SMS 1000SQ라고 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몇 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본 내장되어 있는 SSD를 25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4개의 디지털 고성능 클럭을 추가로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음질이 좀 더 나아졌겠죠, 기본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는. 그리고 룬 서브 기능이 작동이 하게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쏨 오디오가 사실 이 제작을 하시는 분이나 제작사의 컨셉 자체가 굉장히 마니악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기능도 많고 단자도 풍부하고, 그리고 전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마니아 분들에게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초보자라고 사용을 못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오랜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쏨 오디오가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쏨 오디오는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전문 네트워크 오디오 제작사고요. 1000SQ라는 제품은 원래가 기본 모델이 200만 원이 훨씬 훌쩍 이렇게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만 원 가까운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도 지금 가격이 뭐 한 150만 원 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노는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서 다양한 가지고 노는 재미까지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칵테일 오디오의 N25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저희 플레인지가 네트워크 오디오 이쪽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칵테일 오디오도 이제 국산 오디오 제작사입니다만은, 사실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칵테일 오디오 제품이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최신 포맷이라든지 최신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풍부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비슷한 컨셉의 제품으로는 하이파이 로즈라는 브랜드가 있죠. 오히려 하이파이 로즈보다도 기능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 가격은 정말 이거 만듦새하고 기능을 생각하면 정말 가격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가격이 너무 정말 너무 싸요. 이 제품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능, 스트리밍 기능은 거의 대부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벨칸토 제품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DAC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과 단자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스펙도 다 갖추고 있고요. MQA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고요. 룬도 지원을 합니다. USB 입력 단자 있고요. USB 입력 단자까지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 HDMI ARC 단자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은 흔치 않거든요. 심지어는 FM 라디오까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 단자를 갖추고 있으면서 프리앰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기능이 없어요. 없는 기능이. 그리고 블루투스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커다란 안테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다 다양하게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만듦새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풀사이즈의 제품이고, 단자 풍부하고, 그리고 앞에 디스플레이도 달려있고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요. 근데 다만 전용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제가 설명을 과거에 다른 영상에 해드렸던 범용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이 된다면 범용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은 훌륭할 듯 합니다. 가격이 뭐 거저예요. 이것도 진짜 가격이 거저입니다. 제품 상태는 이 제품도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FM 라디오도 되고 프리앰프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심지어는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 위한 HDMI ARC 단자도 갖추고 있고 진짜 기능적으로는 진짜 완벽하네요. 완벽해. 다만 오디오 제품이다 보니까 음질이 중요하죠. 음질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가격을 고려한다라면은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좋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상태가 좋은 깨끗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중고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플레인즈의 중고 리스트 한번 참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중고 제품들이 대부분 다 상태가 좋은 제품이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 심지어는 사용한 지 일주일, 사용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중고 제품 하나 그리고 신품을 따로 꼭 필요로 하는 신품을 조합을 해서 매칭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중고 제품들끼리 2개, 3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고 제품들끼리 모아서 시스템을 완성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신품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중고 제품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아니면 취향이 바뀌신다거나 좀 다른 제품이 궁금하실 때 그런 중고로 구매를 하신 후에 한 10% 정도만 감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제품을 또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고 이런 추천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